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종목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전화 상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02-2000번에 491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함께 매수, 매도 전략부터 포트폴리오 조정까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도 반갑습니다. 종목과 매수하신 가격과 비중 함께 말씀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예, 이스트 소프트 10%입니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24,000원에. 24,0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본전만 와도 정리를 해야겠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진짜 기다릴 만한 종목인지 아니면 기회비용을 생각해서 정리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 드리겠습니다. 예. 네, 전문가와 답 찾아드릴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도록 하죠. 이소프트 두 분 다 보유 의견입니다. 오늘 두 분의 전문가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느 분에게 상담 받고 싶으신가요? 유 본부장님한테 하고 싶은데. 네, 유 본부장님, 이스트소프트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스트소프트가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AI 관련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보시면 제 기준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좀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뭐 보안 관련해서도 이스트소프트는 원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이런 보안 관련해서 AI 시장이 더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앞으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영상이라든지 뭐 이런 편집 관련해서도 이스트소프트가 다른 기업 대비해서 높은 어떤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은 이제 그게 그렇게 성공을 거두지 못했었습니다만은 뭐 그 AI를 활용해가지고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상의 인물로 쇼캐스트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서비스도 진행한 적이 있었고, 또 우리가 안경이라든지 이런 거를 써보지 않고 AI를 활용해가지고 그런 거를 쓴 느낌을 주면서 제품을 선택할 수 있게끔 이런 기술력을 제일 먼저 시연했었던 회사가 이스트소프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앞으로 AI는 이제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변화가 됐을 때 큰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기업이라 보고 있는데, 워낙에 최근에 좀 조정이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이스트소프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조금 안 좋다 보니까 같이 조정이 나온 거고, 또 AI 관련돼서 소프트웨어 관련된 것이 조금은 먼저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미 주가가 지난 12월 달 상승하기 직전에 자리까지 내려왔다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회사를 정리할 것인가? 전 그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24,000원은 조금 높은 매수가이시긴 합니다만은 비중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AI 소프트웨어 회사가 다르게 이스트소프트는 매출도 좀 나오고 있고 뭐 영업이익이란 이런 걸 감안한다면 충분히 매수가 이상은 갈 수 있다라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면 조금 더 비중을 실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조금 더 시간과의 싸움을 가져가신다라면 빠르면 상반기, 그러니까 한 4, 5월 달쯤에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오늘도 내일도 계속 돌아가니까요. 여유를 가지시고 즐기는 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상담 요청 주신 종목이 있을 텐데요. 매수 가격과 비중 함께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이버 23만 원 30%요.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손실을 보고 계셔서 굉장히 속상하실 텐데요. 그런 마음 충분히 이해되고요. 중요한 건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겠죠. 앞으로 차근차근 모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의견부터 들을게요. 시청자님께 더 맞는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원하시는 전문가 골라주실 수 있는데요. 어느 분에게 받아보실까요? 김민수 대표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 네이버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보기엔요, 시청자님이 한 2월 초에 사신 것 같아요. 맞지 않으십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제가 맞췄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네이버를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수익 보고 나오실 겁니다. 예, 너무 예. 걱정은 안 하셔도 될 만한 종목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좋은 종목은 가야죠. 그게 이제 또 한국 시장이 가야 될 길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 들어서 네이버 하게 되면은 뭐 다 아시는 것처럼 한 2, 3년 동안 되게 부진하게 실적 끌어오다가 작년부터 이제 실적의 변화가 나오기 시작했고 거기서 이제 우리 잘하고 있다라는 쪽들이 이제 부각을 받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중에 하나가 네이버입니다. 그만큼 이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관심도 나오고 거기서 이어지는 변화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하나의 이제 관건은 우리 실적도 이제 턴에서 좋아지긴 시작하는데 거기다가 뭔가 더 보여줘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소프트웨어 기업이면 AI가 결부돼서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된다. 이거만 하나만 보여주게 되면 주가가 좀 더 가파르게 올라오지 않을까 싶은데 거기가 조금 뭔가 좀 약합니다. 근데 그게 이번에 보니까 AI가 결합된 쇼핑 앱을 보여주면서 거기서 이제 좀 기대감을 찾아가는 것 같은데 거기서 좀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지금 또 최근 들어서 한 20만 원대 초반은 안 빠지고 잘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지지한 효과가 다음이 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이런 때 뭐 누가 그동안 이렇게 쭉 사오다가 여기서 뭐 다 정리했다 이런 게 지금 전혀 없기 때문에 일단 그대로 사와 있고 다시 힘을 낸다 그러면 돌파가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뭐 직전 고점대가 그 매수하신 가격대 비슷하게가 일단 1차 저항입니다. 근데 그때 그렇게 크게 저항 없는지 한번 보시고 요거 넘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한 26만 원대 정도까지는 일단 적어도 갈 수가 있다고 보여지면서 요 정도 부분까지는 한번 바라보시고 다음 전략을 세워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되고 있는데 지금 비중이 한 30% 가까이 되신다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 올라온다 그러면은 또 왜 네이버가 그냥 쭉쭉 가는 게 아니라 갔다가 또 조정받고 또 올라오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한 10% 정도는 좀 줄이셨다가 다시 조정받을 때 채워야지 하고 대응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상담이 시청자님께 꼭 필요한 가이드가 되었길 바랍니다. 늘 좋은 선택하시길 바랄게요. 다음 투자 고민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예. 도와드릴까요? 카카오 매수가와 비중 어떻게 되세요? 38,500원에 20%. 오, 수익 너무 축하드립니다, 시청자님. 근데 오늘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 네, 맞습니다. 한 2% 정도 어떻게 해야 빠졌죠. 될지, 매도를 해야 될지, 좀 더 끌어가도 될지, 그래서 상담 좀 받고 싶어가지고 했습니다. 그 고민 저희가 차근차근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두 분의 의견부터 들어볼까요? 예, 유창희 본부장님인데요. 네, 유창희 본부장님, 카카오 지금 수익권이신데 이번에 또 김범수 창업자의 사임으로 앞으로의 향후 방향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카카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상당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작년까지는 카카오, 네이버 둘 중에 선택을 한다라면 네이버를 선택을 많이 했었다라면 이제부터는 좀 판이 좀 변화가 될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카카오가 AI 관련돼 가지고 별로 이렇게 내세울 게 없었는데 물론 아직도 내세울 건 없습니다만은 이제 AI의 아빠 샘 울트먼을 새로운 아빠로 이제 만나게 되었죠. 그러면 이 부분이 앞으로 카카오를 새롭게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완화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계속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는 저는 바닥권에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주식이라는 게 엄청나게 빠르게 올라가면 좋겠지만 워낙에 카카오는 네이버도 마찬가지고요. 한 2년 정도 큰 조정을 받고 좀 바닥을 다지면서 움직이는 거라서 좀 상승하는데 조금 답답한 느낌은 나실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보면은 한 48,000원 정도가 약간 저항으로 맞이하고 있고 여기서 올라오면 또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고점은 거의 비슷하지만 저점은 계속 높여가고 있다는 걸 본다라면 저는 충분히 이 46,000원, 47,000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시는 게 맞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뭐 비중이 20%이시니까 만약에 난 좀 불안하다 그러면 한 5% 정도 혹은 뭐 한 절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를 그냥 편안하게 가져가시면 더 좋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네. 또 떨어졌다. 그러면 오히려 낮은 가격에서 팔았던 걸 다시 매수하시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게 되고 수익은 더 커질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지금은 오히려 저는 좀 기다리시면서 조금 더 상승이 커질 수 있는 것을 예상하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 하나 더 물어보시다.
조금 더 떨어지면 추가 매수 들어가도 가능합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하단선 빨간색을 그어드렸잖아요. 그러면 예. 요 하단이 이제 빨간색 아래선이 한 41,000원 전후거든요. 그러면 41,000원, 4만 원 초반에 온다? 그러면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상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시청자님 좋은 하루 되세요. 다음 투자 고민 풀어드리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보유 중이시고요? 매수가와 비중 말씀해 주시면 천천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인테크국이요. 네, 20%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수가 어떻게 되실까요? 2,950원입니다. 수익 축하드립니다. 언제쯤 매수하셨을까요? 한 1월 초경쯤 된 것 같은데요. 1월 말 중순? 1월 초쯤 매수를 하셨고 지금 수익을 보고 계십니다. 오늘장에서도 유리 기판주들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 앞으로의 향방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여쭤볼게요. 네. 나인테크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시겠어요? 유창희 본부장님께요. 유창희 본부장님, 나인테크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은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 회사가 이제 배터리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또 최근에 전고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도 좀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2차 전지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사실은 뭐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뭐 반등을 주는 것 같았어도 다시 최근에 보면은 직전 저점 언저리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뭐 이스 스페셜티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계속 높여가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죠. 뭐 아주 만족스럽지 않지만 대주전자 재료 같은 경우도 일단은 뭐 저점까지 하락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좋은 자리에서 행보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 캐즘이라 그래서 배터리 시장이 안 좋은 건 맞지만 고성능 배터리 뭐 차세대 배터리 쪽에 대한 어떤 관심은 계속해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제는 배터리라는 게 자동차에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드론이라든지 로봇 등 여러 분야에서 배터리가 활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예전의 방식, 리튬 방식으로 갔을 때 효율보다 전고체라든지 고성능 배터리로 가야지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나인테크 역시 마찬가지로 앞으로의 어떤 성장 모멘텀 아직은 살아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주가라는 게 어떤 기업의 어떤 본질적 가치로만 움직이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고 기술적인 분석도 좀 중요하다 생각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찌되었든 버텨주고 있다는 부분들이 저는 의미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1,600원대에서 한번 급등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 행보를 하고 있어서 약간 답답한 느낌은 있으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3,100원, 3,200원 돌파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고 또 이게 시가총액이 작기 때문에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 될 수 있는데 한번 움직이면 또 크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2,950원이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조금 매수가를 손절가로 놓고 혹은 뭐 한 2,800원 정도를 손절가로 놓고 좀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이번 달 중에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생기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전화도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일지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 도와드릴게요.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ABL 바이오인데요. 네. 39,300원이 15%입니다.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저희가 빠르게 고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런 순간이 지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겁니다. 전문가들과 함께 어떻게 보유 종목을 다룰지 전략 세워드릴게요. 두 분의 의견 주시죠. 두 분 다 다행히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원하시는 전문가님 선택해 주시죠. 네, 김민수 전문가님이요. 네, 김민수 대표님 ABL 바이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최근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네, 인사를 못 드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제 주가에 몰입하다 보니까 인사를 못 드렸습니다. 네, 일단 매수하신 가격보다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좀 불안하시죠?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2월 초반쯤 사신 건가요? 이 종목이요? 네, 네. 예전에 예. 사가지고 예. 수익이 좀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48,000원인가 얼마 갔을 때 그날 많이 가던 날 그날 팔고 예. 다시 사가지고 몰렸어요.
아유 그래도 그렇게 매매하실 수 있는 능력이시면 괜찮습니다. 이런 것도 충분히 회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네, 좋을 땐 팔아야죠. 한국 증시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팔았다가 다시 보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기대감은 조금 있는데 주가가 좀 묵직합니다. 그런 쪽에서 단기적으로 오늘 좀 지지해야 되는데라고 좀 툭 이탈은 한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기대감이 사라진 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매매가 이렇게 약간 오버슈팅이 나오고 언더슈팅이 나오는 대표적인 종목인 것 같아서 일단 눈길은 가지만 지금 자리에서 혹시나 만약에 지금 뭐 밑에는 지지권이 강력한 게 하나가 있기 때문에 가격대로 보게 되면 한 35,500원, 36,000원대 밑에서는 아마 지지권은 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어느 정도 지지권이 있는 쪽에서 이제 서서히 다시 거래 늘어나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는 다시 박스권 안쪽으로 들어올 걸로 보는데 이때가 일단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아마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서 한 38,000원대 안쪽으로 다시 들어가게 되면 추세는 큰 이상이 없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못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더 눌림목이 더 이어질 수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월 말에 발표될 그 기술이재단 쪽에서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오면서 또 하나의 파장이 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좀 눌린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쪽으로 추매 쪽으로 가시는 것도 괜찮다고 바라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 쪽에서 일단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과정들 보시면서 일단은 아마 지난번 나왔던 가격대 부분 비슷하게 아마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한 45,000원대 부분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눌렸을 때는 추가로 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도 찾아보시면서 또 올라오게 되면 잘하실 수 있죠, 시청자님? 네.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화이팅 드리겠습니다. 좋은 투자 결과로 다시 뵙길 바랍니다. 다음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필 옵틱스요. 매수가 비중은요? 여기 44,000원에 네. 10%.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걸까요? 예. 자, 유리기판주 안에서 필옵틱스 오늘 매수를 하셨습니다. 종가에 베팅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두 분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옵틱스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고요. 두 전문가 계시는데요.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예, 저기 김민수 대표님이요. 김민수 대표님, 냉철한 분석 부탁드립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종가에 용기 있게 매수하셨네요. 예. 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비중을 보니까 아직 추가 매수하실 수 있는 여유는 또 있으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약간 오르긴 올랐는데 오늘 또 시장 분위기 때문에 흔들리는 모습들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최근 들어서 나온 얘기는 그래서 TGV 본딩하는 쪽에서 유리기판 쪽에서 들어가는 쪽에서 전극을 뚫 때 또 가장 강점 있는 장비인데 그거를 이제 오늘 또 처음으로 시간 외로 나왔던 얘기지만 장비를 첫 출하했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모멘텀은 나쁘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거는 가다가 주가가 이렇게 좀 브레이크가 걸리게 되면 좀 왠지 기분이 나쁩니다. 그렇죠? 근데 아마 그래서 추가로 만약에 흔들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마 지난번 모였던 흐름까지 생각한다 그러면은 약간 42,000원대, 1,000원대 정도까지는 크게는 안 밀릴 것 같고요. 그런 때가 온다고 하게 되면 추가로 더 매수하셨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 그대로 연장되는 것들을 보셨으면 얼마나 괜찮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눌림목 들어온다 그러면은 추세 안쪽 쪽에서는 추매도 가능하다라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눌렸다가 다시 움직인다 그러면 지난번 고점대 부분 5만 원대 부분을 향해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싸게 사신 거는 그때는 또 줄여주시고 기본 비중만 갖고 계속 끌고 가시고 하시면은 무난하게 대응하실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그래도 유리기판 하면은 필옵틱스가 거의 주도력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렇게 큰 부담은 없다라고 보시고 지금 시장 분위기 좀 맞춰가셔서 대응하시면 아주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표가는 얼마나 볼까요? 네,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 한 5만 1,000원 정도를 보시되 거기가 이제 강하게 돌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돌파가 못 들어가게 되면 그 정도쯤에서는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보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궁금한 점 생기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상담 받아보실까요? 어로 테크놀로지 네. 매수가 비중은요? 24,500원을 신청했는데 가격을 못 배네요.
자, 그러면 앞으로 더 갈 수 있을지 두 분에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의견 주시죠. 네, 오로스 테크놀로지 두 분 다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어느 분에게 상담 받아보실까요?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네, 유창희 잘 본부장.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저도.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저도 인사 한번 드릴게요. 네, 오늘 24,000원 찍고 못 가버렸어요. 아, 그러게요. 오늘 24,000원까지 갔는데 다 매수가 네. 언저리에서 좀 내려왔네요. 근데 사실은 오늘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상승 출발했다가 이제 보합 혹은 약보합 좀 마감했었던 영향도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조정이 꽤 나왔는데 오로스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심텍이라든지 차세대 반도체 쪽에 대해서 강점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큰 조정은 없었어요. 오히려 이제 빠르게 먼저 저점이 형성되고 좀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는 구간이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이제 반도체 계측, 검사 장비 이런 쪽에 대해서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이게 레거시 반도체 쪽보다는 이제는 AI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더 기대감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가도 이미 작년 12월 달 저점을 찍어주고 제법 반등을 좀 많이 준 상황이에요. 저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다만 지금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빠르게 움직임이 나온다기보다는 한 3월 달까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높여갈 가능성이 높은 게 왜냐하면 미국 증시가 아직까지는 불안감이 좀 계속 있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 위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쪽에 대해서의 리스크가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될 가능성이 높은데 다음 주인가요? 제가 정확히 날짜는 까먹었는데 아마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힘을 좀 받는다라면 관련된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또 차세대 반도체 쪽에 좀 강점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더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로스 테크놀로지 역시 마찬가지로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은요, 유창희 본부장님. 네. 한 10%를 더 사면 어떻겠어요? 매수하면. 만약에 네. 그러면 안 되는데 좀 주가가 다시 한번 좀 조정이 나와서 뭐 2만 원 초반까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그저께 같은 주가 위치로 떨어진다라면 그날 당장이 아니라 흐름을 좀 보면서 매수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어중간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전체적인 흐름이 최근 2달 동안 흐름을 보면 하단이 한 2만 원, 상단이 한 2만 5천 원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어떤 추가 매수는 좀 저는 매력은 없고 한 2만 원이나 그 이하로 왔을 때는 한 번 정도 비중이 10%시니까 한 번 정도는 충분히 추가 매수를 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도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본부장님 한동안은 네. 반도체주가 가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전 이번 달은 그러니까 한동안이 아니라 이번 달 정도는 최소한 다음 주까지는 미국 증시가 저는 엄청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그런 네. 부분들이 국내 시장에 영향을 좀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가 좀 치고 나가는 모습을 좀 보여주지 못한다라면 좀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좀 제한된 네.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좀 여쭤보려고요. 네, 이제 말이지면은 공매도가 시작하는데 네. 공매도 물건은 종목은 어떤 종목들이 많이 공매도에 해당이 됩니까? 뭐 일단은 뭐 공매도가 당장 뭐 대규모로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공매도가 진행된다라면 일단은 코스피 200 그리고 코스닥 150 종목 한마디로 중대형주 종목으로 먼저 공매도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개별 소형 종목에서는 약간 규제가 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고 또 가파르게 오른 종목군들이 타겟팅이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많이 올라간 것이 아무튼 그쵸. 해당이 되겠지요? 네. 근데 좀 많이 올라간 반도체 게? 쪽에 대한 어떤 공매도는 이렇게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은 그렇게 공매도가 많이 들어올 수가 없는 게 시가총액이 일단 크지 않고요. 또 주가도 이게 많이 올랐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아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이 오로스 테크놀로지를 공격할 가능성은 상당히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님 앞으로도 궁금한 점 생기시면 편하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